자, 왜 대통령을 언급하지 말라고 한 걸까요? 자, 국민의힘에 계신 홍석준 의원님, 네. 왜 언급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걸까요? 예, 일단 김기현 대표는 일단 뭐 원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 뭐 이런저런 이유로 민감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인유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 오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시죠. 예. 정책 아젠다를 지금 계속 던지면서 첫 번째 통합, 두 번째 희생, 세 번째는 이제 미래 청년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당의 분위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분위기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일신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이제 희생을 이야기를 하면서 영남권 중진이라든지 예. 뭐 윤핵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희생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정치 생명이 걸린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본인들이 결정할 시간도 필요하고 또 저희 지금 당내 분위기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서 본인들이 희생을 통해서 총선에 승리한다면 뭐 얼마든지 하겠다는 그런 작은 미랄이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의식은 팽배하지만 그러나 이제 시기라든지 또 본인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자발적인 의사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데 자꾸 이제 대통령 이제 하게 되면 마치 뭐 그 명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비춰질 수도 있고 마치 이제 등 떠밀리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보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과정이 이제 굉장히 그 시기라든지 이런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예. 당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당을 위해서나 상대방을 위해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적절하다. 이런 어떤 방향에서 원칙적으로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쫓겨나듯 밀려나가는 게 과연 올바른 정치인가에 대한 이런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남권에서 정치를 하시니까 좀 뭐 우문을 한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선거는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쉬울 수가 있죠. 그런데 당세가 강하다 보니까 그 예선전이 당의 후보로 되는 그 과정이 또 굉장히 또 치열한 상황이죠. 또 이제 이런 어떤 총선 때만 되면 이제 영남권 다선 의원들이 비애가 항상 이제 물갈이 내지는 혁신이란 이름으로 용태, 험지 출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항상 타겟 대상이 되는 지역이 또 영남권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큰 인물이 좀 이렇게 클 수가 없다. 예. 제가 여러 가지 특이라든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총선 딱 돼서는 영남권은 가급적 배제 이런 원칙을 딱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말 못할 좀 비애가 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물갈이가 자꾸 되고 하니까 과연 그런 어떤 전투력과 실력이 있는 어떤 국회의원이 좀 성장하기가 영남권이라는 기반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거죠. 홍 의원께서도 그 지역에서 초선 의원이십니다만 뭐 4년 전부터 정치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사실 갈고 닦은 거잖아요. 그래서 초선 의원 되신 거고 거기서 한 3선 하려면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 뭐 길 가다가 누구 저 알아요? 의원들한테 막 그런다면서요. 사람들이 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막 아는 척 해주고 그렇게 해서 민심을 다져놓았는데 내가 12년 동안 나가라? 그것도 쫓겨나든 나가라?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정치인으로서는 그런 상황이 되면 뭐 비애를 넘어서 지금까지 했던 정치 전체적으로 이제 회의를 많이 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태를 하든 험지 출마를 하든 뭐 본인의 어떤 희생으로 인해서 당이 총선에 승리한다면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뭐 상대방에 의해서 등 떠밀리듯이 그렇게 가서는 결코 아름다운 모습 아니까 그런 거는 다들 거부를 하죠. 요때거든요. 지금 시청률 제일 높을 때예요. 말하자면 드라마로 국민의힘한테 관심 높을 때예요.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드라마로 봤을 때 지금 시청률이 최고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일단 총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지금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한다고 선언을 해버렸다? 그게 총선에 약발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그때까지는 안 간다. 총선할 때는 벌써 지금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 하신 분들의 그런 어떤
뭐 결단 이런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지금은 시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은 현재 있는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과 약속입니다. 예. 어쨌든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심정도 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시기라는 면도 있고, 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 승리의 미랄이 되는데 본인이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해서 결국은 험지 출마 같은 경우는 성공을 해야 되고, 또 용태를 내에서는 그게 좀 효과가 좀 극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측면에 봤을 때는 지금 드라마를 봐서는 지금 시기가 아주 시청률이 최고 높은 그런 어떤 시기는 아니다. 그럼 그 시기는 언제냐? 저는 1단계 시기가 혁신위 활동이 12월이 끝납니다. 예. 그래서 공간위로 넘어가는데 그게 1단계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위의 활동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거기에 이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 시청률이 고조되는 시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전반적인 뭐 기대감 평가가 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이 거의 셀럽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특히 여성분들이 한동훈 장관이 잘생겨서 그런지 굉장히 좋아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사인 받아달라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청탁을 해서 사인을 몇 장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술의 전당 갔을 때도 그런 일이 있긴 했었잖아요. 예. 예. 지금 대구에 가는 것은 이준석 대표 신당 바람도 불지도 않지만 그와 관계없이 이제 범죄 피해자들이 스마일 센터라든지 또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방문하는데 뭐 저하고도 좀 관계가 깊은 게, 제가 지금 현재 당의 규제개혁 추진위원장으로서 외국인 노동자 관련된 어떤 규제개혁을 지난 7월 3일 날 법무부와 같이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규제개혁을 완화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좀 방문하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한동훈 장관한테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에도 좀 방문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번에도 범죄 피해자 어떤 도와주는 스마일 센터를 방문하는데, 제 지역에는 대표적인 어떤 미해결된 범죄 피해자 예. 개구리 소년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개구리 소년.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제 우파 보수를 중심으로 해서 중립 성향이 가진 국민들에게까지 예. 굉장히 차기 지지도 줘서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은 제가 현장에서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뭐 국회의원으로 나올 가능성은 저는 이제 50%는 좀 넘었었다고 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역할은 결국은 우리 당의 내년 총선에 좀 더 이제 활기를 좀 불어넣는 어떤 그런 역할로는 제 충분한 어떤 구원투수의 역할이 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우파 보수는 물론이고 중도에까지 저희 당에서는 그래도 좀 드물게 소구력이 있는 대표적인 좀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구에 나가더라도 뭐 그 지역구는 물론이고 그 주변 어떤 지역구까지 아주 긍정적인 영향은 굉장히 많이 미칠 거다. 물론 한동훈 장관 같은 이런 어떤 인물론도 인물론이지만 앞으로 어떤 혁신 경쟁, 정책 경쟁에서 물론 또 저희 당이 앞서야 되겠죠. 자, 왜 저럴까라는 질문들이죠. 왜 몇몇 강성 의원들은 저렇게 탄핵을 연일치고 나올까요? 그 이유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첫 번째는 개딸을 중심으로 하는 본인들의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지지층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다가오는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길 수도 있고 또 후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하나같이 보면은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국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았던 분들이,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 쇼 했지 않습니까? 또 김용민 의원 대통령이 예산 시정연설을 하러 왔는데 악수를 거부하면서 했다는 말이 뭐 이제 그만두셔야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좀 전에 화면에 안 나왔지만 뭐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IAEA가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라고 뭐 했는데 그 뭐 바라겠다 뭐 이런 어떤 표현을 쓰고 있고, 뭐 유중재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의원회관에서 또 자전거를 타고 뭐 다니는 그런 정말 그 국회의원으로서 참 창피한 그런 어떤 한 사람들이 결국은 너무 지나치게 강성 지지층이 좋아하는 은행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탄핵 중독, 탄핵 남발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민주당 중진 의원들하고 뭐 좀 몇 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농담 삼아 사석에서 왜 이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같이 한다는 말씀이 지난번에 우리가 너무 많이 돼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다음 총선에서는 정말 국민들의 현명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를 밀어내는 게 반발심이 클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 누군가 자객을 보내서 내가 아예 숨통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에 대한 반발이 클까요? 지금 저희 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항상 총선 때마다 어떤 총선 승리의 어떤 혁신이라든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진정성 보이기 위해서 영남권을 중심으로 항상 뭐 물갈이, 용태 이런 것으로 항상 있어 왔던 일이죠.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그래도 보수 우파 정당에 비해서 앞서 있다는 것이 이제 당내 민주화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내 민주화가 지금 됩니까? 완전히 이제 당내 민주화 사라졌고 그다음에 도덕성 면에서도 보면은 좌파 정당이 우위라고 뭐 말로는 이제까 했는데 잘하신 것처럼 최근에 어떤 뭐 성 문제라든지 돈 봉투 문제라든지 코인 문제라든지 도덕성 문제도 완전히 이제 땅에 떨어진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방금 조금 전에 말씀 도덕성 회복이라든지 뭐 이런 당내 민주주의 이야기를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막 그 당내에서 막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다음에 어떤 공천 이런 것 이전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이념, 신념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무너뜨리는 예.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비교할 수조차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니 지금 안동 가라고요? 그럼 안동에 가서 이길 듯 말 듯 그 험지에서 싸우고 있으면 전체적인 총선은 누가 운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불출마가 낫다. 어차피 꿈은 다음 대통령 출마라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국회 정치인으로서 개항에 간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방탄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을 이미 뭐 여러 개를 대장동, 백현동, 병합회사 하나, 공직선거법, 조만간 또 위정교사 세 가지를 받고 있지만 지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쌍방울이라든지 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쪼개 후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서 만약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면 당장 구속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정말 역대 대통령 후보가 떨어졌는데 곧바로 이어서 조금의 어떤 외유 기간도 두지 않고 송영길 대표하고 이러는 것을 통해서 개항에 어렵게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험지 출마를 요구한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로 봐서는 굉장히 괘씸한 거죠. 완전히 아마 제가 볼 땐 데스노트에 하면 적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 보란 듯이 동네 한 바퀴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유튜브 본인 촬영을 하면서 개항을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절대 나는 개항 벗어나지도 않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딴소리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공언을 한 것입니다.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당신의 대한민국을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